안녕하세요, 이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SF9 유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태양 씨는 아직 입대 전이잖아요. 혹시 군대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너무 많죠. 군대에 가면 부대 생활관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전우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지내게 될지, 또 잘 지낼 수 있을지, 일과 외 시간에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럼 만약 업무 외 시간에 태양 씨가 원하는 활동을 딱 하나 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제가 또 SF9의 메인 댄서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부대 내 댄스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춤도 추고 또 가르쳐 드리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저도 배우고 싶네요. 아니면 꼭 춤이 아니더라도 전우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건전한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면 태양 씨뿐만 아니라 다른 장병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입대 전인 지금은 촬영 대기 시간이나 일정을 마친 후에 어떤 일 하면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세요? 이제 작품이 있을 때는 대본을 보거나 주로 최근에는 책도 조금 읽으면서 산책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휴대폰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런데 요즘은 군대도 업무 시간 외에 정해진 시간 동안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게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점에 또 많은 장병들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요.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군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덕분에 가족들과 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군 생활을 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군대 도박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대 내에서도 불법 온라인 도박에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렇다고 설마 진짜로 군대에서 도박을 하겠어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군대 내 불법 도박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장병들의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죠.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아요? 정말 많죠. 보신 것처럼 매년 군대 도박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장병이 군대 도박에 빠지게 될까요? 아무래도 폐쇄된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더 빨리 퍼지는 것과 같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매일 함께 생활하는 또래 집단들의 공간에서 누군가 불법 도박으로 돈을 땄다는 소문이 돌기라도 하면 호기심에 너도 나도 도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또 상명하복 체계 안에서 상급자로 하여금 하급자가 강제로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박으로 인해 형사 입건된 수는 1,600여 건이나 됐다고 해요. 그러면 매년 평균적으로 400건 이상이 적발된 거네요? 네, 이렇게 적발된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죠.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처음 해봤다,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당사자는 도박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법은 이를 무겁게 처벌하죠. 형법 제246조 제1항에는 도박을 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따고 잃는 것이 처벌의 기준이 아니라 도박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만약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군대에서는 군기문란과 전투력과 사기 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어 군 징계 규정에 따라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워낙 많은 불법 도박 사이트가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발을 들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합법이고 어떤 게 불법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먼저 합법적인 사이트는 각 본부에 해당하는 종목만을 운영하는데요. 실명으로 구매를 할 수 있고 구매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재정적 손해를 잃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거죠. 구매 상한액이 있다면
과몰입도 방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의 사이트에서 여러 게임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베팅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개인 계좌번호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도박 행위자가 스스로 베팅을 멈출 수 있는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게임 방법이 쉽고 결과가 바로 나오니까 중독성이 더 강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박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는 도박을 한 이후 시간이 지나고 현재는 도박을 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에 그 증거가 발견되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이트든 서버 데이터 같은 증거가 오랫동안 남잖아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네요. 불법 도박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또 한 번 발을 들이면 상습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도박입니다. 일단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도박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전혀 못 봤는데 무슨 재미로 도박에 빠질까요? 우리는 도박에 빠지는 단계를 크게 4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승리 단계입니다. 승리 단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는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초기 베팅 금액을 제공하는 등 프로모션을 하는데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는 마음대로 게임 승률을 조작해서 초기에 잠깐 목돈을 만지게 해주죠. 이렇게 초기에 승리를 맛본 도박 행위자들은 사이트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승리의 스릴을 쫓으면서 도박을 이어갑니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이 생기는 거네요. 맞아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은 이왕이면 베팅 금액을 높여 더 큰 돈을 벌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지죠. 여기서 두 번째, 손실 단계가 시작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는 도박 행위자들에게 짧은 기간 동안 단맛을 준 뒤 또다시 승률 조작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패배를 유도하죠. 큰 돈을 잃은 도박 행위자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베팅하게 되고 전우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다시 베팅을 하고 또 잃는 악순환이 만들어지죠. 또 어떤 경우에는 큰 돈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사이트가 사라져서 빚만 남고 돈을 모두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손실 단계에서 쓴맛을 본 뒤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만두면 되는데 아직 2단계나 더 남았네요. 세 번째는 절망 단계입니다. 지속적인 손실은 폭력과 분노를 포함한 개인적 정서적 혼란을 야기하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이 쌓인 뒤 이어지는 단계가 포기 단계입니다. 드디어 도박의 환상을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커져가면서 해결에 대한 기대조차 상실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주변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빌리고 도박 수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도가 실패한 후 절망을 느끼면서도 도박을 지속하거나 돈을 구하기 위해 절도, 폭행 등의 2차 범죄를 저질러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아니,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도박을 못 끊는다는 게 답답하네요. 거기에는 사실 생물학적인 요인이 숨어 있는데요. 태양 씨, 요즘 도파민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잘 알죠. 요즘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일이 있을 때 도파민이 폭발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도파민은 뇌의 보상, 동기부여, 기쁨, 운동 조절 등 다양한 기능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뇌에는 즐거움을 주는 행동을 반복하도록 하는 보상 회로가 있어요. 이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분비되는 게 바로 도파민입니다. 식사나 운동 같은 일상적인 행동으로도 이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는데 도박을 할 때는 훨씬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 효과도 오래 지속이 돼요. 그러면 초기에 돈을 딸 때는 도파민이 분비되겠네요. 네, 근데 승리할 때만이 아니라 승리를 기대를 할 때도 도파민이 분비돼요. 이러한 과도한 자극이 계속되면 일상의 즐거움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고 손실을 보면서도 도박 행위를 지속하게 되는 거죠. 또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도박이 주는 긍정적인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이후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했을 때 이런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도박을 활용하게 됩니다. 정말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늪이네요. 네, 이 4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해서 불법 도박, 군대 도박의 문제성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도박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도 도박 행위자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른 후에야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우들의 생활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조기 인식이 필요한데요. 조기 인식을 위해 도박 행위자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경고 신호가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금전적인 신호가 있을 거예요. 자신이 돈이 많고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거나 전우들 간의 금전 거래가 잦아지거나 아니면 부대 내 도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도박 행위가 의심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 주위에 장병들이 자주 모이는 모습을 보거나 스포츠 결과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 도박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신호가 있어요. 이 단어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토사장, 놀이터, 토쟁이, 유출픽, 졸업. 이게 도박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박 관련 용어들인데요. 도박 행위자들이 스마트폰 앞에 모이면 도박과 관련된 대화를 하게 되죠. 이 용어들의 숨은 뜻을 기억해두면 쉽게 눈치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정서적 변화의 신호가 있습니다. 장병들 사이에 돈과 관련된 갈등이 자주 목격되거나 모든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고립된 행동을 보인다면 도박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두 부대 생활 중에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그런데 이런 신호를 알아챘다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간부 또는 주변인에게 알려서 도박 행위자를 도박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도움을 주는 건데요. 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그 위기 속에 처해 있다면 직접 상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필요한데요. 도박은 의지만으로 극복이 어려운 치료 대상입니다.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을 받는 게 도박 중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가족들과 전우들의 이해와 격려인데요. 도박 행위를 질타하기보다 도박에 중독된 상황과 중독 변화 단계의 과정을 이해하고 도박을 소비하는 시간과 돈에 제한을 두는 등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음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당사자도 도움을 준 사람도 절망에 빠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재발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건데요. 재발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학습 과정의 일부로 간주하는 거죠. 재발했다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재발하지 않게 하는 대처 전략을 함께 세우는 거예요. 오늘 군대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도박은 당연히 시작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혹시 발을 들였더라도 결코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으니 제가 입대한 뒤에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신호들을 발견한다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늪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도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범죄자들의 놀이터입니다. 당신은 지금 도박의 수혜자가 아닌 범죄의 대상일 뿐입니다.